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선교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당히 심각했죠. 아주 심각했습니다. 8월 5일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어느 정도 하락 분량이 좀 나옴에 따라서 주말 동안에 이제 우리가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없으면은 오늘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말이 무색할 만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하락이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양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죠.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고, 이게 사실 팬데믹 이후에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돌아보더라도 사실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건데, 코스피 자체는 지금 사실상 역대 하락폭 중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오늘 장중에 몇 프로까지 갔었나요? 뭐 11%까지 내려갔었죠. 장중에 거의 11%까지 내려간 거 보면은 이게 사실 오늘의 하락폭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 내가 과연 손절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공포심이 들고,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더 오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어디까지 올랐을 때 어디까지 회복이 됐을 때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내가 물탈 수 있는 구간은 어디일까, 이런 진짜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드셨을 거예요. 사실 뭐 코스닥은 역대 큰 하락폭인데, 코스피가 이제 역대 큰 하락폭인데 코스닥 또한 사실 뭐 어마어마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날이죠. 이날 우리가 이 780선 이 선을 깼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하락 지표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 네 번의 이 828, 이 820 구간을 터치를 했을 때 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날 한번 깨졌죠. 이 7월 18일 저번 달에 한번 깨졌었는데, 이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그 밑으로 더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구간마저도 다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그나마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구간 자체가 어디였어요? 이 구간이었습니다. 735포인트. 근데 무참히 깨져버리고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650포인트. 이 65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 온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하락폭 자체는 이 매도세가 그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아무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왜 매수를 안 할까요? 코스닥 종목에서 살만한 그런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고 외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만큼 빠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낙폭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웃기게 오늘 코스닥 아시잖아요. 2시 반 이후에 스탁론 그 반대 매물이 나오면서 사실상 여러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한가 종목이 순간적으로 한 800개, 900개까지 갔었어요. 800개, 900개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좀 그 2시 반 이후에 상승세가 반납이 좀 됐는데, 이때 마지막에 조금 마지막에 매수했던 창구가 외인입니다. 웨이는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나서 마지막에 2시 반 이후에 조금 매수를 들어갔고, 코스피는 오늘 전부 다 개인이 받아냈어요. 오늘 코스닥 종목은 외인이랑 기관이 다 팔았어요. 외인 기관이 전량 매도하고 개인들이 이 물량을 그대로 다 받았어요. 이게 정말 오늘 이 시장이 정말 맞나 싶은 거죠. 정말로 개인들을 정말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하는 장이 아닌가. 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조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HLB는 사실상 많은 방어를 좀 해줬어요. 방어라기보다는 HLB 흐름 자체는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기이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누가 있다. 여기에는 확실히 이 HLB의 그 주가를 조종하는 큰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아까 2시 구간, 아까 스탁론 그 매물 플러스 때 반대 매매 나왔을 때 있죠. 이때 갑자기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매매라는 것 자체가 HLB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다른 종목에서 반대 매매가 터지면은 HLB 종목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2시 반에 그 물량이 나오고 다시 또 채워줍니다. 다시 매수세가 바로 들어와요. 그리고 또 매도 나왔다가 또 다시 매수세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이 8만원 구간, 78,000원에서 8만원 구간을 누군가가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사실 HLB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도 좋은, 어떻게 보면 방어선인 거죠. 코스닥은 오늘 이렇게 뭐 11%가량, 13%죠 13%가량 빠졌, 11%죠 죄송합니다.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죠. 코스닥은 오늘 몇 프로 빠져? 13%가량 빠졌는데 HLB는 4% 5% 정도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사안인데, 이게 단순하게 HLB는 오늘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행이야, 계속 가야지, 룰루랄라, 이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락의 전조가 어느 정도 보여졌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직도 현재 시장에서는 오늘의 하락의 이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보세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만 해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중에는 15%가량 빠졌습니다. 니케이 지수 지금 12% 정도 빠졌죠. 그리고 뭐 나스닥이랑 이런 필반, 뭐 다우존스 이런 증시는 둘째 쳐도 현재 니케이 지수, 그러니까 일본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너무 시빨갛죠. 너무 시빨개가지고 약간 화면에 띄우기도 민망한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일본의 모든 그 기업들, 일본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오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정확한 하락의 이유를 따로 짚진 않고 어느 정도 세 가지 이유로 현재 바라보고 있죠. AI 거품 해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를 지금 1번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죠. 중동전쟁 지정 확정 리스크를 좀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금리 인상, 그러니까 0.25포인트로 올랐잖아요.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그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제조업 지수 자체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엮여지면서 중동 전쟁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현재 증시 시장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사항이 뭐 예를 들어서 AI 거품 플러스 해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랑 일본 금리 인상이랑 중동 전쟁,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이렇게까지 증시를 떨궈뜨릴 이유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어쨌든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여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거야. 플러스 여기 더 있죠. 그 워렌 버핏이 그 어디죠? 애플 주식 50%를 팔았어요. 50%를 팔고 지금 현금 4천억인가? 엄청난 그 보유 자산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다시 그 석유랑 에너지, 여기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높여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외에도 현금 보유성, 현금 유동성을 좀 늘려놨어요. 애플에서 50% 절반을 매도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가깝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뭐 뉴스나 그리고 또 그 뭐예요, 뭐 유튜브나 기사나 여러 가지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뷰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지금 네 가지의 사항이 1번부터 4번까지 해당되는 네 가지의 사항이 이만큼 오늘 금리 주식장을 떨어뜨릴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복잡하게 경제학에 보면은 이 모래놀이 실험이라는 이 이론이 있어요. 모래놀이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은 모래들이 쌓아서 이렇게 모래성을
만들잖아요. 근데 계속 떨어뜨리면은 어느 모래알 하나가 이 성을 무너뜨리면서 산사태를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모래 자체는 다 동일한 모래알이에요. 동일한 모래알인데 이미 이 모래성이라는 인계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래알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딱 이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주식시장 자체가 현재 주식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임계점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터지면은 터지면 그러니까 누가 누르면 터지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 우리가 현재 그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사실 일본이 지금 뭐 10년 넘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었던 거야. 이 공짜 돈을 빌려다가 전 세계에서 공짜 돈을 빌려다가 자기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사실 임계점에 임박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함과 동시에 이러한 모든 타이밍이 사실 적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가 정답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거는 저도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뭐 확실한 사람이 100%라고 예측할 수 없고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계속 임계점에 봉착해 있었어요. 임계점에 봉착해 있어서 누군가가 이 모래 한 알만 떨어뜨려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일본 금리 인상 플러스 중동 전쟁 플러스 AI 거품해가지고 미국 경기 침체 플러스 해가지고 모든 요소들,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애플 지분을 뭐 50%를 팔았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나비 효과처럼 지금까지 되게 작용되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친 거예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속해서 뭔가 우리가 리스크는 유지되어 왔지만 이번 이슈로 터질 게 터진 것 뿐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이슈, 어떠한 특별한 딱 한 가지로 이유를 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당분간은 조금 뭐 하락장이라고 하면 하락장이고 어느 정도 이 긴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되면서 금요일 날 반대 매매는 이제 내일 처리가 될 거고 오늘 반대 매매는 이제 수요일 날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못해도 목요일에는 다시 좀 포지션이라든가 뭐 물을 탈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주식시장에 자신이 없다, 그럼 올라갈 때 뭐 손절을 한다든가 이런 포지션, 나의 그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내일, 그래도 최소한 안전마진으로 내일 모레까지,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이 장을 좀 지켜봐야 돼요. 이제는 이제 뭐 단타를 하는 사람들 혹은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관이랑 외인이 어떻게 매수 포지션을 잡냐, 어떻게 매매 포지션을 잡냐에 따라서 개인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탑승을 하는 거지. 내가 오케이, 나 이제 저점 나왔어? 그럼 나 저점 한번 잡아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혼자 괜히 자만심에 저점 포인트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 타지 마시고요. 최소 못해도 한 3일 정도 가는 그래도 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주식은 그 말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시장에서 비명을 지를 때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비명이 잠잠해지고 끝난 뒤 침묵이 나올 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가장 적기의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분명히 지금 공포가 조성이 되고 비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 공포심에 내일도 아마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갭 상승 줬다가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비명에 팔지 말고요. 비명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침묵이 돼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매수 타점을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뭐 오늘은 제가 HLB 주주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울상을 짓고 있을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관련된 얘기, 시장이 왜 빠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HLB가 제가 만약에 내일도 우리가 사실 HLB는 이제 9월달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8에서 9월달 이 HLB 한 달,
HLB가 가지고 있는 한 달의 시간 동안 이 수렴 구간 안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아니 상승하면 무조건 뭐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하락의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요, HLB는 당연히 100% 예상컨대 우상 쭉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같은 장에서 만약에 HLB가 지금 뭐 주가 방어를 꽤나 해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월요일이죠. 화, 수, 못해도 목요일까지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는 HLB가 뭐를 갖고 있습니까? 공매도 세력이 있잖아요. 공매도 세력이 지금 활기치기 너무 좋은 조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LB가 이번 주에 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막 밑으로 막 이렇게 떨어져, 밑으로 막 계단식 하락해, 그러면은 반드시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분명히 추가 매수 하시는 사람들은 그럴 거죠. 진성 HLB 주주, 그러니까 HLB를 계속 가져갈 사람들.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또 제가 연락을 받으면은요, 중간에 또 매도하고 싶은 분들 당연히 있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해도 감정이 개입이 되는 순간 내 돈이 녹아면서 사라지는 순간 정신을 한번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거를 옆에서 지도 편들을 되게 상당히 잘해주니까 여러분들,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뭐 예수금이 있고 뭐 자금이 마련되어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이 구간에서 하시고요. 수익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내가 비중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근에 좀 제가 연락 받았던 분 중에 HLB를 한 5만 주 이상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되게 오래 들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수익권이신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당연히 제가 뭐 파세요라고 이렇게 강요 드린 건 아닌데, 어떻게 장이 앞으로 흘러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장에는 사실상 뭐 HLB도 좋은 주식이지만, 장이 이만큼 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이만큼 빠졌을 때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최고의 종목은 아니잖아요.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장이 빠졌을 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를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지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뭐 생활소비자가 왜 나오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주가의 이런 하락을 견인할 종목은 사실 바이오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굳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핫하고, 현재 조선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섹터에 담아볼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요, HLB 뭐 무작정 매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평가 대비 지금 기업 가치에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이렇게 시장이 빠져 있을 때는 매수하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구독, 좋아요 같은 거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 박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HLB 말고도 제가 여러가지 종목들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어요. HLB도 지금 뭐 계속 보유하고 가실 분들은 보유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5만 주 갖고 있으셨던 분 30% 15,000주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렸어요. 제가 당연히 시장이 이번에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측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 조절이라고 해서 현금은 항상 유동자금은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주식장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건 내가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중 조절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거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위에 번호 제가 6639-9694 이거 항상 남겨놔요. 제 개인 번호 남겨두니까 여기다가 뭐 LB 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종목이 필요하신다 하시면은 저한테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현재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